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 새살민협회 김금옥 회장님을 모시고 탈북민 관련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새살민협회장 김금옥입니다. 김용환 도지사님과 이범석 청주시장님께서 출연하셨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이 충북 도민과 청주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충북 새살민협회. 네. 이게 이제 뭐 예전에 어떤 명칭을 따지면 이제 탈북민, 새터민 뭐 이렇게 명칭을 사용을 했었죠.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이주한 뭐 이렇게 우리 분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쉽게 그렇게 설명하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 충북 새살민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회를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충북 새살민협회는 그 충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00여 명의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고요. 2014년 8월 4일에 발족이 돼서 2016년 12월 19일에 도에 등록을 하고 정식 그 등록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목적은 첫째로 그 탈북민들이 충북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안정된 정착을 돕고 또 지역 사회의 활동을 함께 하는 이런 목적으로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로부터 또 이제 남들도 덜 볼 수 있는 이런 탈북민들이 되어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요양원 방문 봉사도 하고요. 또 연탄 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거 어르신들이 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이제 탈북민이라고 흔히 말을 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살민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공산 체제에 있다가 자유 체제로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공산 체제에 있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은 다 버리고 이 대한민국에 걸맞는 이런 삶을 살고자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새살민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여서 단체 이름도 새살민협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협회 이름이 전에 어떤 탈북민이라는 명칭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제 직접 경험을 한 부분이시겠지만 회장님은 언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으로 오셨나요? 저는 2009년 9월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와서 그 청주로 이제 거주지를 잡고 현재까지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그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그 자유대한민국으로 오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 어떤 과정을 좀 겪으셨나요? 네. 저는 1년 전에 딸이 먼저 왔고요. 딸을 찾아 북한에서 헤매다가 딸이 한국에 왔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는 과정은 물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이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오게 돼서 참 행운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오게 된 루트를 물어보면 참 오면서 잡혀서 2번, 3번 잡혀서 북한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그 북한에 잡혀서 감옥살이하면서 매 맞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 나니까 겉으로는 환자 같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그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서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걸 제가 그럼, 많이 경험했어요. 네. 자, 우리 탈북민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면 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전혀 다른 체제에 와서 살자고 하니까 자유라서 너무 좋긴 하지만 네. 거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선 첫째 왔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생계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생계를 이어가자면 취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취직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그 북한에서 살다 나니까 한국 회사에 들어가면 거의나 모든 게 다 영어로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영어에 너무 약해요. 그리고 또 그 면접을 보러 가면 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자냐부터 물어봐요. 그럼 맞다고 하면 벌써 면접할 때 그 면접에 그 질문의 질이 떨어지고 묻고 싶은 걸 묻지 않아요. 그리고 됐다고 기다리라고 와 보면은 100에 99는 연락이 안 옵니다. 혹시 전화로 또 전화로 이제 그 면접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조선족이냐? 아니다. 탈북민이다. 전화를 끊어요. 제가 실제 이제 경험한 게 제가 처음에 와서 6개월 동안은 생계비를 42만 원을 줍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집세 내고 나면 또 핸드폰비 내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알바를 합니다. 근데 알바를 안 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면 4대 보험에 또 가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계비가 탈락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바로 들어가기 이제 두려워서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해요. 제가 이제 교차로 신문을 보고 라마다 호텔에서 청소 아줌마를 구한다 그래서 네. 버스를 타고 어렵게 찾아갔어요. 네. 근데 남자분이 면접을 보는데 말투를 보고 조선족이냐 탈북자냐 그래서 탈북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일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저는 힘든 거 알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데 가보랍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지으면서 나왔어요. 이렇게 탈북자는 이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도 안 받아주는가 처음이니까 모르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던 이런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요리학원 공부를 하면서 네. 7개월 동안에 이제 다 자격증 5개를 따고 강사로 바로 그 취직이 돼서 일을 하다가 현재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탈북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다 취직이다. 뭐 지금도 우리 탈북민 한 분이 우리 학원에 자격증 따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조금 괜찮다 하는 전자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전화 와서 회장님 저희 회사가 좋긴 한데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모든 부속이 영어로 돼 있는데 암기하기가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종이에 써서 암기를 해라. 근데 한 번 이렇게 부속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다고 알려준 다음에는 끝이래요. 기회를 안 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럼 메모를 해라. 그럼 종이장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배우는 거는 그거는 창피가 아니니 종이 들고 다니면 아는 핸드폰에 하라니까 핸드폰은 또 어디다 놓고 일을 한대요. 그래도 이제 뭐 메모를 해서 점심이라도 메모를 해서 열심히 암기해서 지금 회사에 7년 다녔어요. 다녔는데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왕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학원 다니면서 여기저기 지금 막 놓고 있거든요. 근데 연락 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탈북민이냐. 그렇다 하니까 알았다고 또 전화를 끄고. 지금 요거 2,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그 언어로 인해서 제일 그게 어렵고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 오지 않고 미국에서 왔다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생각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회가 싫어서 온 사람들인데 그거하고 연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같은 민족이고 네. 또 공산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오신 분들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올바르게 정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저 외면을 받거나 네. 아니면 차별을 받는 어떤 그런 네. 일이 또 있다 보니 네.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제일 중요한 건 정착 또 취업에 대한 어려운 네. 부분이 있으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제 고용주들이 탈북민을 고용을 하면 세제 혜택 같은 게 뭐 있었나 봐요. 매달 50만 원 예, 고용주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고용주가 어떤 분들은 그 탈북민의 4대 보험을 거기서 떼고 나머지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래도 그 50만 원을 그냥 받고 그냥 그 회사 운영에 뭐 유용하게 그렇죠. 쓰셨는지 그렇게 그럴 때만 해도 제가 어디 가서 어느 모임에 가서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받아주셔야 하니까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래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통일부 장관님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하게 된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메모는 하셨는데 네. 뭐 글쎄 앞으로 그게 다시 부활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탈북민들이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한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의무적으로 해줄 경우에 세제 혜택이나 네.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으로 좀 만들어진다면 네. 우리 탈북민들이 저기 정착하기에 빠른 정착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외에도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다음엔 이제 그 의료인데요. 우리 탈북민들은 그 특성상 혼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가족이 없이 혼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프면 가족이 없으니 간병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년 전에도 우리 그 이름려서 호명해도 될 분인데요. 혼자 하니까 한일선 씨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하나병원으로 이제 응급 수술을 해서 소생은 됐지만 2차에 거쳐서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2개월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회원들이 시간 되는 분들도 가서 좀 있고 이랬는데 그게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속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금 운동을 해서 거기에도 좀 쓰고 그분이 퇴원하셔서 여기 요양병원에 가 계셨는데 그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하나병원에 또 입원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이번에 한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또 지금 현재 직장암으로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아유. 암이나 이제 이 방광 쪽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은 수술을 해서 또 이제 이쪽으로 그 항문을 빼고 네네. 했는데 그 남편 계세요. 남편이 운전직인데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들이 고2가 있고 중3이 있어요. 네. 걔네들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지원은 받았고요. 생계비 신청은 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조그만 자가용차가 있다고 또 생계비가 또 거기 또 걸리더라고요. 예. 예? 뭐 차도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또 우리가 모금운동 또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이 간병비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지 저도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거는 이 민간 단체와 또 어떤 그 좋은 분들이 이렇게 좀 함께 마음을 동참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그 의료비는 수술비, 치료비는 지급이 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가족이 없는 상태라 이게 어렵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또 그리고 충북 새살민협회 차원에서 보니까 이제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도 한 6개월 받고 참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돈이 많아서 돈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요. 해서 그럼 우리는 봉사로 그걸 보답을 하자 네. 해서 뭐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손발도 씻어드리고요. 또 요양병원 부엌에 가면은 또 이제 할 게 많아요. 네. 그럼 부엌 일도 좀 도와드리고 또 이제 청소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고 김장철에 김장을 해서 어르신들께 또 나눠드리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반짝이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다가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조금이나마 또 이제 갖다 드리고 이런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 정리도 하고요. 쓰레기 줍기도 하고 뭐 그거는 우리가 청주에서 그 각 군내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그시 그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요리를 이제 네. 오셔서 요리를 배우게 되셨는데 네. 요리를 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제가 50이 지나서 왔어요. 네. 뭐 어디서 저를 회계사라고 받아주겠습니까? 예, 일단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믿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엌에서 북한은 외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한 세월이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DNA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요리 학원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했더니 한국 분들보다 잘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막 시기 질투도 받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이 5개예요. 5개인데 같이 보고 요리를 하던 같은 수강생이 네. 다른 데서 강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무슨 일로 해서 그 학원에서 나오시면서 요리 학원을 이제 설립을 한다고. 근데 그분하고 요리 공부는 같이 보고 공부를 했지만 그분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붙었어요. 네네. 학원을 하자면은 보고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같이 학원 설립을 하는데 강사로 좀 와달라. 그래서 같은 같은 수강생이었다가 이제 같은 학원의 원장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8개월을 하다가 그 아는 지인이 그 자기가 근무하는 건물에 빈 거 있으니 학원을 차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돈이 있어야죠. 네.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재단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줘서 저금리 2%대 저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데 보증금만 줘요. 보증금을 우리 학원에 이제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네. 직접 드립니다. 저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학원 제가 그만두면 그 보증금을 회수. 빼가는 건데 네네네. 저는 그거를 계속 물었어요. 네. 갚아 나가서 그건 이미 다 갚고 네. 3년 후에 처음에 시작한 학원의 2배 되는 이제 그 바로 옆에 사무실을 텄어요. 켜서 확장을 했군요. 예, 확장을 예. 해서 이제 실습실이 3개가 됐죠. 음. 예, 그렇게 해서 현재 학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왔을 때 제일 잘하는 건 요리 아니면 청소였어요. 네. 그 청소 아줌마로 평생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도전을 해봤죠. 도전을 했는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요네즈가 뭔지, 케찹이 뭔지 북한에는 없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메모지에다 다 써놓고 하다못해 홈플러스에 가서 아 요게 케찹이구나, 요게 마요네즈구나 이렇게 막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학원을 설립을 해놓고는 홍보가 돼야 되니까 밤에 새벽으로 이제 현수막을 걸러 다니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리 다친 적도 있고요. 아이고. 하지만 과정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열심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학원까지 차리시고 나름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이제 운영하고 계실 때까지는 나름 성공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성공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물론 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노력 위에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여기 오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도 뭘 하면 그저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는데 물론 거기에 간절하면 노력이 저절로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의지가 생기니까요. 저는 그게 가장 첫째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간절함, 절박함. 간단히 예, 네. 절박함. 그렇군요. 네. 자, 보니까 우리 회장님은 10년째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제가 그 17기부터 이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가 뭔가 쉽게 말하면 민평통 이렇게 말을 네. 하는데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헌법기관이고 이제 자문위원들의 활동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제 통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요. 아, 네.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취합을 해서 이제 그 대통령님께 그 통일에 대한 정책을 만들 때 아, 이런 이제 국민들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내가 작년에 9월에도 이제 충북에서 이제 민주평통 자문회에서 제가 건의를 대표로 드렸거든요. 그런 통일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자문위원이라고 하고요. 그 배지도 있어요. 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국회의원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제가 그걸 못 달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거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시청자 충북도민들과 당부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죠. 아,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 제가 건강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그 안정된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고요. 또 우리 며느리, 아들, 딸, 손녀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탈북민들도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 동질감을 좀 빨리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요.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도지사님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데요. 좀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공산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네. 빠르게 정착도 하고 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모든 국민 네. 또 사회적 기관, 정부에서 같은 뜻을 모아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회장님, 우리 탈북민들 올바른 정착에 많은 노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빼놓은 거 네네네.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또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네,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 가운데라는 단체의 이사장님이 김윤경 이사장님입니다. 네. 예, 그분이 제가 단체를 모은 지 10년 동안 매해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아버지가 되셔서 더구나 또 탈북 이북 도민으로 등록까지 하셨어요. 아, 그래요. 등록을 하시고 운영하는 지명 회사에서 나오는 이윤을 우리 탈북민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작년에 5월에 그 통일부에 법인으로 빛가운데라는 단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을 하셨고 또 우리 등록하기 전에는 저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는가 물으셔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조금 더 연장 근무를 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지역에가 제일 많으냐. 그래서 율량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율량 지역에다가 반짝이는 지역 아동센터를 만드셨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놀라운 거는 가족입니다. 네. 딸, 그다음에 사모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마음 놓고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난 이분을 정말 어디 가서 소개할 데가 없어서 속상했는데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아파서 그 태어날 때부터 애가 조금 그 병원에 배안했을 때는 장애가 없었는데 출산을 하면서 애가 나와서 이제 불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13년 동안을 계속 집에서 그 애가 누워만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병원에 충북대병원 응급실에를 서너 번 갑니다. 네. 거기에 필요한 치료비를 계속 대주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집에 있을 때 필요한 또 무슨 의료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다 구매해 주시고요. 또 이제 괴산의 어느 한 회원이 집이 없어서 그 다 꿰진 그 뭐라 그래요? 그 컨테이너 네. 거기서 사셨는데 그거를 들으시더니 그 집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분은 제가 또 따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기 한번 모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윤경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김윤경 대표님처럼 네.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네. 지원하시는 네. 또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 새삼인협회의 김구모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